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질문법, 어퍼메이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추남 TV의 책추남님이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출간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기획자이신 책추남님의 서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출간하며. 여러분, 긍정적인 확언 좋아하시고 많이들 하시죠? 나는 매일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등등. 그런데 정말 제가 궁금한 점은 여러분 정말 학원대로 되셨나요? 몇 분이나 학원에 성공하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학원이 잘 안 되었거든요. 학원의 역효과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못했던 것들도 많잖아. 나는 부자야. 내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았더라? 다 잘 될 거야. 글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등등. 학원대로 안 되니까 더 좌절하고 더 깊이 낭망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다가 얼마 안가 그만두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또 루이스 헤이나 에밀 쿠에 같은 세계적인 대가들이 학원하라고 하니까 다시 해보다가 또 좌절하고 책춘한 표현대로라면 미운 오리 새끼, 애벌레 게임, 즉 거짓 나의 애고 게임을 쳇바퀴 돌듯 뱅뱅 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하던 방식대로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그 이유를 마침내 명료히 깨달았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해보자면 그동안 했던 학원의 방식은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자동차가 달리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나는 행복해, 나는 부자라고 학원을 하지만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따라 그런데 지금 불행하잖아, 지금 가난하잖아 라고 즉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말, 다시 말해 학원에 반대되는 저항하는 생각이 동시에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이 무의식과 의식의 영향력이 마치 바다와 그 위에 떠있는 코르크 마개와 같다고 말한 비유를 떠올려 보면 이런 방식의 학원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절대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의식적 방향이 아닌 무의식이 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될 때, 즉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만 밟을 때 자동차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매끄럽게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만 비로소 학원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책추남이 일반문이 넘는 독서와 그동안의 다양한 인생 경험을 통해 간신히 깨닫게 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과 비전을 현실화하기에 간략한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진정한 꿈과 비전 분별하기.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이 내 안의 미운 오리 새끼, 애벌레로 비유할 수 있는 거짓 나인 에고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연유하는가? 아니면 백조, 나비로 비유할 수 있는 참 나인 셀프로부터 연유하는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단계, 꿈과 비전이 모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의 미래를 상상하며 그 순간을 생생히 느끼기. 만약 자신의 꿈과 비전이 참 나의 진정한 꿈과 비전이라면 이 꿈과 비전이 120%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생생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기. 꿈과 비전이 성취된 미래 순간의 그 느낌을 상상을 통해 생생히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꿈과 비전을 현실화하기의 3단계입니다. 바로 어퍼메이션은 이 3단계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혁신적인 자기 확언법입니다. 저에게 가장 단순하게 어퍼메이션을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 형태로 하는 확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와 같이 현재에서 미래로 하는 질문이 아닌 이미 성취된 미래에서 현재로 하는
나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형식의 어포메이션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무의식적 저항 없이 우리가 원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느낌을 느끼도록 하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뇌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자동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죠.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탁월한 접근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길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자기 개발서들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시크릿의 핵심 지혜를 우리가 책주남TV의 좋은 책 살리기 첫 프로젝트로 함께 되살려낸 여기가 끝이 아니다를 통해 얻을 수 있었듯이 본서 어포메이션을 통해서도 멋진 지혜와 통찰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 확언이란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 그것을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삶과 돈, 관계, 건강, 가족, 과거, 현재, 미래 등 무엇이든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의 씨앗은 무한지성, 즉 신이라 부르는 비옥한 땅에 심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무한지성의 땅에 심긴 생각의 씨앗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지지하는 수많은 책과 프로그램의 지원하에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법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뿐이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변화 중 하나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하자. 이 목표를 가졌으므로 당신은 이를 성취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가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기까지는 좋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의 진리를 이해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돈이 충분하다 혹은 나는 부자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쓰고 반복하기 시작한다.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반복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당장 자신을 향해 나는 부자다라고 말해보라. 한 번 더 말해보라.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다른 어떤 것이 들리지 않는가? 그래, 맞아 같은 소리인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확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오랫동안 거듭 말하고 쓰고 반복해왔다. 그러나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방법에 빠져 있는 것이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다. 왼쪽 낭떠러지 절벽 위에 당신이 서 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인지된 현실이다. 그 건너편 절벽에는 당신이 새롭게 원하는 현실이다. 그 사이에 허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의 간격이다. 당신의 믿음의 간격은 얼마나 큰가? 이 간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자신의 현재 인지된 현실에 머무른 기간, 자신이 새롭게 원하는 현실의 성취의 난이도에 대한 생각, 당신의 꿈을 듣고 불가능해라고 말한 친구들의 수 등이다. 또한 당신이 삶에서 이루기 원하는 결과에 따라 믿음의 간격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체중을 10kg 줄이는 건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버는 일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10kg을 줄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더 버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핵심은 무엇일까? 당신이 원하는 결과나 성과, 경험 등의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신은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여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엄청난 믿음의 간격을 당신은 말로 극복하며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해 온 것이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질문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배워보도록 하자. 질문이란 무엇인가? 질문이란 대답을 요구하는 탐구의 표현이다. 질문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란 근본적으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다. 그리고 질문에는 힘을 주는 질문과 힘을 빼는 질문이 있다. 예를 들어 힘 빠지는 질문이란 이런 것이다. 왜 이렇게 나는 빈털터리인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늘 돈이 모자란가? 자, 이제 당신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겠다. 당신이 어포메이션 일기에 당신의 부정적인 사고가 규칙적으로 하는 가장 많이 힘을 빼는 질문 5가지를 써보라. 다 쓴 소감이 어떤가? 끔찍하지 않은가? 자, 이번에는 당신이 쓴 힘 빠지는 질문 5개를 힘을 주는 질문으로 바꿔보라.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부정적인 질문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된다. 왜 나는 늘 돈이 모자란가라고 썼다면 나는 왜 늘 돈이 넘칠까라고 쓰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은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가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다. 나는 힘을 주는 질문을 만들고 묻는 과정을 어퍼메이션 방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무엇을 확고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뿌리는 생각의 씨앗을 변화시킬 질문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질문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어포메이션을 만드는 4단계를 설명해 주겠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에게 새롭고 풍성한 삶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어포메이션 1단계, 질문한다. 당신이 뉴욕에 사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하려 한다면 다음 어떤 방법을 택하겠는가? 첫 번째, 만남을 위해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 시간을 정한다.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다. 불가피한 지체와 우회, 장애를 대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두 번째 방법, 당장 차에 올라타서 태평양을 향해 서쪽으로 운전해 간다. 해안을 오르락내리락하여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다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어디 있는지 묻는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서 살기 위해 2번째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이 목표한 곳에 이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어포메이션 방법의 첫 단계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새로운 진리를 보는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자,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10가지 영역을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욕구를 찾기 위한 첫 단계다. 10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건강과 웰빙, 돈과 풍요로움, 자신감 고취, 일과 진로, 사랑과 친밀함, 가정과 대인관계, 두려움 극복, 나쁜 습관 이기기, 영성, 삶과 행복. 자, 2번째,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욕구를 찾아 글로 쓰라. 기록이 기억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당신의 욕구를 어포메이션 일기에 쓰기 바란다. 3번째,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욕구를 표현하라.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운전하는 일을 생각해보라. 막연하게 최선을 바라는 것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가? 예를 들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몸무게를 10kg 줄이는 것이다. 또는
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구체적이면서도 측정 가능하고 실제적인 목표다. 목표는 곧 목적지임을 명심하라. 운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시작하면서 언젠가 어느 곳엔가 도달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는 마트를 가더라도 구체적인 목적지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영역별로 최소한 한 가지 목표 혹은 목적지를 반드시 적으라.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단계의 어포메이션 방법으로 넘어가겠다. 어포메이션 2단계. 어폼한다. 2단계에서는 힘을 주는 질문, 즉 원하는 것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질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어포메이션의 핵심이다. 작용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당신이 돈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가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왜 빈털털이지? 나는 왜 돈이 충분하지 않지? 나는 왜 더 성공하지 못하지?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의 씨앗을 녹음하여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들로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힘을 빼는 질문을 반영하여 당신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라고 계속 물어왔다면 그 대답은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당신은 불행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망 가정이라고 부른다. 힘을 빼는 것과 가정을 합친 말이다. 이런 절망 가정을 가지고 살면 삶이 그것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어포메이션 방법 2단계를 실천하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바꾸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이던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부정적인 질문들을 바꾸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왜 돈이 많지? 나는 왜 여유가 있지? 지금은 이러한 질문이 당신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잠시만이라도 이러한 질문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보라.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당신의 삶의 질은 두 가지, 즉 당신의 내면이 세상과 나누는 소통의 질과 당신의 외면이 세상과 나누는 소통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2단계를 실천하면 당신의 내면이 세상과 나누는 소통의 질이 변화된다. 당신 자신에게 힘을 주는 질문을 시작하게 되어 힘을 빼는 질문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포메이션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모든 말이 왜라는 말로 시작됩니까? 이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힘은 왜와 어떻게 이 두 가지이다. 즉 왜는 어떤 일을 하는 동기이고 어떻게는 그 일을 하는 방법이다. 지금 당신에게 당장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은 일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나체로 길거리를 달리기, 선인장 껴안기, 친구와 싸우기 등등.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알지 못한다. 즉 그 일을 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것, 따라서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동기는 언제나 방법을 이긴다. 이유가 늘 방법을 이긴다는 의미. 그래서 어포메이션은 왜라는 말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왜라는 말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그것을 찾게 한다. 그러면 당신에게 감춰져 있던 능력이 풀려나고 그 능력이 행동을 취하여 삶을 변화시킨다. 자, 그럼 2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해 보도록 하자.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첫 번째. 1단계에서 삶의 중요한 10가지 영역에 관해 당신이 기록한 것들을 다시 읽어보라. 어디에 가려면 가려는 곳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각 영역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씩 선택하여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힘을 주는 질문을 만들라. 예를 들어 특정한 어느 날까지 체중을 10kg 줄이기로 원한다면 그에 대한 어포메이션은 왜 나는 언제까지 10kg을 줄였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위해 이 책 3부에서 삶의 각 영역에 사용할 구체적인 어포메이션을 공부하라. 3부에서는 힘을 주는 질문의 예를 수백 가지 제시할 것이다.
힘을 주는 질문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당신 스스로 새롭게 힘을 주는 어포메이션을 만들기 바란다. 자, 이제 어포메이션 3단계 받아들인다로 넘어가 보자.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욕구에 관하여 힘을 주는 질문을 만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반직관적이긴 하지만 어포메이션의 핵심은 당신이 만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포메이션 3단계는 새로운 질문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이다. 잠깐 구글을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 엔진이다. 구글 검색에 어떤 단어나 문장을 입력한다는 것은 "헤이 구글, 이 질문의 답을 찾아줄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글은 자동으로 당신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똑같이 움직인다. 당신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동으로 답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당신의 두뇌와 구글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구글은 질문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당신이 입력한 질문에 "난 지금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다른 질문에 대답할게요 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어느 순간이든 하고 싶은 질문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힘을 주는 질문을 할지 아니면 힘을 빼는 질문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뇌가 어느 쪽이든 답을 찾는다. 자, 그럼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첫째, 2단계에서 작성한 당신의 어포메이션 목록을 꺼내라. 그 모든 것이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다음 우리는 힘을 주는 어포메이션으로 넘어갔다. 2단계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라. 두 번째, 각각의 어포메이션의 인간 소통의 4가지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의 새로운 질문이 사실임을 받아들여라. 이 인간 소통의 4가지 방식은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당신의 새로운 어포메이션을 읽는다. 그것을 쓴다.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듣는다. 자, 이제 어포메이션 4단계로 넘어가 보자. 행동한다. 삶에 대한 새로운 가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동을 한다. 저는 이 4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나는 왜 이렇게 말랐는데도 건강한가? 라고 어포메이션 하면서 계속 좋지 못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체중이 줄어들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왜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는가? 라고 어포메이션 하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마치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식물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우주의 법칙을 어기면서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계속 부정적이고 자멸적인 행동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한다. 어포메이션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책의 3부에는 삶의 중요한 10가지 영역에 힘을 주는 어포메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책에 있는 어포메이션 말고도 당신의 어포메이션 일기를 사용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는 어포메이션을 쓸 수 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삶의 중요한 10가지 영역을 정리했는데 이를 토대로 특정 영역에 어려움이 닥칠 때 거기에 맞는 어포메이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쉽고 빠른 결과를 얻기 바란다. 먼저 첫 번째 영역은 건강과 행복 어포메이션입니다. 신체 건강, 정서적 건강,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포메이션 예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분야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어포메이션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또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개인적인 어포메이션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사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할까? 왜 나는 몸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기능할까? 왜 나는 매일 에너지가 넘칠까? 왜 신은 나에게 이처럼 좋은 몸을 선물로 주셨을까? 정서적 건강에서는요.
왜 나는 매일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을 누릴까? 왜 나는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왜 나는 좌절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할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는 왜 나는 내 건강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왜 건강한 사람들이 자석처럼 내게로 이끌려 올까? 왜 나는 걱정을 버렸을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두 번째 영역, 돈과 부 어포메이션을 볼게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돈과 부의 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돈은 당신 가까이에 머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도 당장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당장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 대신 부유해지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수입과 풍요의 수준에 오를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어포메이션으로 당신과 돈의 관계를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가치를 증진시켜라. 그러면서 몇 가지 어포메이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이토록 풍요로울까? 왜 나는 부유한 것을 좋아할까? 왜 나에게는 돈이 이렇게 쉽게 들어올까? 왜 나는 행복하게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살아갈까? 왜 신은 나에게 성장과 풍부와 넘침을 주실까? 돈에 대한 건강한 습관에 대한 어포메이션입니다. 왜 나는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주고 그것을 통해 나도 더 부유하게 될까? 왜 나는 지혜롭게 투자할까? 왜 나는 무엇을 보든 기회가 보일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 번째 영역은 자신감 어포메이션, 네 번째는 일과 직장에 대한 어포메이션, 다섯 번째 사람과 친밀함, 여섯 번째 가족과 대인관계, 일곱 번째 두려움 극복, 여덟 번째 나쁜 습관 극복 어포메이션, 아홉 번째 영성 어포메이션, 열 번째 삶과 행복 어포메이션입니다. 각각 어포메이션마다 실제 예로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있는데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포메이션은 자기한테 맞는 질문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현재 인지된 현실에서 새롭게 원하는 현실로 넘어가는 그 믿음의 간격이 크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가고 그 간격을 메꾸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본 어포메이션 예 중에 몇 가지 재밌었던 거, 인상 깊었던 것만 소개하고 이 책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랑 습관에 있는 어포메이션이었는데요. 왜 나는 나의 파트너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왜 나는 공개적으로 사랑할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 극복 어포메이션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두려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고통을 예상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매우 실제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할 때 나타난다. 두려움을 느낄 때 본질적으로 당신은 자신에게 뭐뭐가 내게 고통을 주면 어떡하지라고 말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개인적인 통제가 불가능함을 인지한 데 따른 감정적 결과다. 그러므로 통제와 두려움은 부적 상관관계다. 즉 삶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적어진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대부분 행동에 옮기지 않는데 그 이유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또 마음속으로 그러한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집어들고 전화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넘어 무언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을 취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두려움은 고통을 예상하는 것이므로 두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동을 취한 결과로 겪어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포메이션을 사용하면 다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포메이션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하도록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상처를 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포메이션을 사용하여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고 진정한 당신을 더 많이 표현할 용기를 얻기 바란다. 두려움 저편에는 당신이 바라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어포메이션은 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결국 가장 좋게 이루어질까였습니다. 이 책의 리뷰를 마치기 전에 저자인 노아 세인트 존의 첫 어포메이션 3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왜 나는 이대로 충분한가? 왜 나는 이토록 부유한가?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첫 어포메이션이 뭐가 될지 궁금하네요. 저의 어포메이션은 저의 인스타에 공개할 겁니다. 저의 인스타는 데일리 아니타 북입니다. 감사합니다.